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거나 필요시에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갈아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채무 조정 제도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논란도 좀 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활용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즉 워크아웃이에요. 이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갈아타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는데요. 첫째, 개인회생 절차에서 도박, 주식, 코인 투자 같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원금을 100% 다 갚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서울회생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근데 어차피 원금 100%를 다 갚아야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월 변제금을 더 적게 잡아서 또 오랫동안 갚아도 되게 한 보통 8년 정도인데 이렇게 변제를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예요.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처분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재산 처분에 대한 압력이 좀 적고 주택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 원이 있는데 월 소득이 45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까지도 없으면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이 300만 원 넘게 책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 동안 갚으면 결국에는 원금을 다 갚는 셈인데, 이럴 바에는 변제기간이 길어도 월 변제금이 적은 워크아웃을 하시는 편이 매월 그 생활비 부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워크아웃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개인회생보다는 넓어요. 성인 자녀라도 대학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월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이게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 채무자분이 채무에 대한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돼서 상각이 되고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에서도 원금을 일부 탕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야만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취하를 하시거나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는 법원에 폐지를 신청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는 채무 상환을 중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체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이제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채권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워크아웃에서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가 느리게 진행될수록 개인회생을 하시다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방식이 처음부터 너무 계획적으로 이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때 워크아웃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 신청자의 의도를 판단할 방법이 없고, 뭐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비용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사가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막 악용한다고 비난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하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채무자가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반대로 워크아웃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그리고 연체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 마지막으로 연체가 90일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채무 조정, 이걸 우리가 보통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신속 채무 조정이나 사전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급한 마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개인희생이 더 유리했겠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들은 변제 기간이 길고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원금 탕감이 거의 없어서 이자만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원금에서도 상당 부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무상으로는 원금의 절반 정도 탕감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와서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로부터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속 채무 조정이나 사전 채무 조정 같은 걸 신청을 했다가 개인회생으로 갈아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단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중단을 하고 곧바로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거나 필요시에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 갈아타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혹시 지금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